안녕하십니까. 한배가족의 소소한 일상입니다. 오늘은 흐리다고 했는데 해가 났다 안 났다 이랍니다. 어제는 비가 온 데서 그 호박하고 오이를 좀 많이 따냈는데 비가 진짜 뺑아리 눈물만큼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잘 뻗어나가고 있는데, 요 줄기는 그 잎사귀는 따주려고 했는데 이 밑에 호박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 갖고 이렇게 상태가 앉아서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. 호박을 다 떼내주고 나면은 좀 나아질 겁니다. 그리고 가시오이도 이제 비가 온 데서 좀 밑에 많이 따냈습니다. 이렇게 따냈는데 비 맞으면 아무래도 오이가 좀 싱거우니까.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요소로 비료를 좀 줄까 막 하다가 안 줬습니다. 안 줬는데 요소 비료를 하면은 줄기도 튼튼해지고 병해충에도 강하고, 이렇게 오이가 밑에 너무 많이 달려버리면은 요 줄기가 좀 약해집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저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한 개가 달리면은 이렇게 어저께 딴 거예요. 근데 여기 세 개, 네 개가 막 오이가 달리면은 여기가 약해집니다. 위에 게 줄기도 약해지고. 그래서 오늘 요리 따줬습니다. 이렇게 오이를. 그 제가 볼 때는 오이 한 개 달고 한 개 따내고 또 한 개 달고 건너뛰어서 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. 그리고 보통은 여기 이제 가시오이는 물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. 그래서 백다다기보다. 그래서 여기 물을 공급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, 보통은 여기 요소비를 주면 이제 뿌리도 상처도 안 받고 좋겠죠. 근데 요소비를 하면은 크기도 잘 크고 때깔도 좋고 한데 먹어보면은 맛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소를 안 합니다. 지금 아직 함도 안 했고. 그리고 요 구멍을 중간중간에 낸 자리가 앞전에 당근에서 꼬둥을 시켰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그거 잘라갖고 요 안에다가 한 20일 전에 넣어놨습니다. 이제 썩으면 이제 지가 빨아먹으라고. 그리고 이거는 바닷가다 보니까 저 미역을 올 초에 좀 따난 게 있는데 그 창고에 놔뒀더만은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. 그건 오늘 말리 갖고 가루를 내서 요 한 숟갈씩 줄 겁니다. 그 외에는 요소 비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조금 하는데, 아는 사람한테 이 오이도 좀 나눠 먹고 호박도 나눠 먹고 하는데 주면서 저는 자랑스럽게 이거 농약 안 치고 유기농을 했습니다. 근데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. 근데 우리도 겨울에는 오이도 사 먹지 않습니까? 사 먹으면은 옛날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이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니 맛 내 맛도 없습니다. 근데 이 유기농 오이를 먹어보지 않고는 그걸 평을 할 수 없으니 저는 이제 먹어봤으니, 그래서 그 요소 비료를 많이 하고 농약을 하게 되면은 그 열리기도 많이 열리고, 요 고가 요거는 따줘야 됩니다. 일부러 이제 보고 따주려고. 근데 그 일반 오이 10개하고 이 유기농으로 지은 이 오이 1개하고 저 안 바꿉니다. 그 정도로 오이가 맛이 있습니다. 백다다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이를 한번 딱 깨물면은 저 30m, 50m 이상에서도 온 전체가 오이 향이 납니다. 그리고 달고 그냥 먹어도 답니다. 그래서 이 맛을 잊지 못해서 유기농을 계속 하게 되는데, 그 며칠 전에 제가 농협에 가니까 그 농자재 파는 데 가니까 그 단골 어머니들이 농약을 한 보따리씩 사더라고요. 그런데 그 농약 이름도 모르고
쓰는 방법도 모르니까 이제 농업 직원이 이제 매직에다가 써주더라고요. 이건 얼마, 이건 얼마 이랬었는데. 그리고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저 텃밭을 지으면서 가족들이 먹을 건데 조금 수확량이 적으면 어떻고. 그래서 10개 먹는 이 그만 맛있는 거 1개 먹자는 게 제 생각인데, 제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걸 나쁘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그 7년 전인가 6년 전에 이 땅을 처음에 한 반평 되는 땅에 상추만 심었습니다. 그때는 온천지 벌레가 말도 못합니다. 그 처음에 이제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저 위에 밭에 밭 주인이 자기도 유기농을 해봤지만은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다는 자체가 아예 어림없는 소리다, 하지 마라, 미쳤다. 근데 저는 한 6, 7년을 그 농약 없이, 요소 비료 없이 이렇게 키웁니다. 그 너무 이 농약도 농약 쓰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, 그 너무 가능적으로 이 농약을 쓰는 것 같아요. 뭐 15일 전에만 뭐 안 치면 된다라고 하는데, 보통 뭐 텃밭에서 뭐 크기가 다 다른데 우지 딱 맞춰서 그 15일 전에 치고 15일 후에 따먹는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기고, 오이가 그 하루 이틀 상관은 크기가 다 다른데 약을 칠 수도 없고. 그래서 가족이 먹는 거라면은 그 유기농으로 한번 지어보고, 그래 맛을 보고 그때 농약을 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처음에는 그 개분인이 퇴비를 막 쓰니까 저는 모르고 농사는 전혀 못 지어봤어, 안 지어봤습니다. 그런데 이걸 개분이나 이거 비료를 넣으니까 처음에는 벌레가 어마어마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러지, 그 세미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내하고 저하고 벌레를 잡아가 죽이기가 너무 그래서 저는 집에 애들한테 개미도 한 마리 못 죽이게 합니다. 그런데 막상 농사를 짓다 보니까 벌레가 막 너무 그 세미고 뭐고 너무 많이 노니까 요렇게 이 담장 밖으로 이렇게 다 잡아서 넘겼습니다. 이렇게 뭣도 모르고. 그래도 벌레가 막 엄청난 거예요. 그래 알고 보니까 이게 타고 넘어오고 또 다시 막 넘어오기도 하고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막 시시때때로 나와갖고 벌레를 잡았습니다. 근데 잡아 죽이니까 그 참 그것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. 벌레를 죽인다는 그 자체가.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작업할 테니까 니는 그 아내 보고 니는 가서 벌레 잡아라 하니까 아내도 벌레 죽이기 싫어하죠. 고민도 많다가 끝내는 2년 전부터 그 개분이나 다른 그 농협에서 나온 퇴비를 쓰지 않고 그 완효성 비료라고 그걸 쓰고 난 뒤부터는 벌레가 현격히 줄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. 대신에 이제 여기는 개미밭이 되다 보니까 진딧물이 많습니다. 어제도 잎사귀를 좀 따내줬습니다. 따내줬는데 요 정도야. 뭐 오이가 버뜩 자라면은 밑에 잎사귀 또 따주면 되니까. 그리고 저는 원래는 오이하고 호박을 유황을 줬습니다. 그 작년에는 좀 피해를 입어서 올해는 살짝 씹으니까 괜찮네요.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시작해갖고 그 저는 별다르게 하는 게 없습니다. 그냥 막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으면 이 잘 자랄 건데 올해는 너무 뜨거워갖고 비도 안 오고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희카마가 올라다 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옆에 겹순이 하나 더 놓는데 이 겹순이 놓을 새도 없이 타 죽고 이래 큰 거를 할지라도 가무니까 타 죽어요. 그래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요거는 이제 상추를 한 씨앗을 14개를 심은 거를 이제 쏙가지고 2개만 나는데 여기 조금 더 튼튼해지면 1개만 남기고 따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저거는 또 쑥갓하고 상추를 심어 놨습니다. 저거는 여기 다 자라갖고 할 때 또 먹을 수 있고.
요 보라고추 요것도 이렇게 겹순이 없으니까 크기는 좋습니다. 그리고 방앗다리 첫 번째, 두 번째는 따먹었습니다. 이 따먹으니까 이 딱 열리더라고요. 새가 좋아지고 초반에 열리바이 몇 개 안 열리니까 퍼뜩 따먹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겹순 제거하면은 키도 크고 늘씬한데 겹순을 안 따면 세력은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나중에 비교해 갖고 보여드릴 생각이고요. 제 말씀이 두서가 없더라도 알아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새는 저도 처음에 유튜브로 정보를 접했는데 모든 그 정보들이 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. 근데 전문 농사꾼이든 아니든 전부 다 척척 박사들이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상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립니다. 왜? 저보다 더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참고하시라. 토마토는 엄청나게 앞전에 제가 넉질로 올린 데는 여기 이제 한 1m 30이 넘었었습니다. 40대입니다. 그래서 다시 연결해 준데 이게 한 2m가 넘습니다. 훨씬. 작년에는 이 겹순을 싹 다 키웠습니다. 키워갖고 2m가 되니까 더 늘어뜨릴 데 없어갖고 지금 머리카락 막 늘어뜨린 것처럼 다시 내려왔는데 그래서 한 2m 50 넘어갔는데 올해는 유튜브를 찍으니까 요 봉대가 한 2m 넘어가니까 2m 한 50 정도를 키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원래 요 밑에 겹가지 방아다리 밑으로 요렇게 요 두 개 V자 갈라진 요 두 개 밑으로 원래 다 따줘야 되는데 오늘 찍으려고 이틀 전에 안 따고 놔뒀습니다. 요 작업을 이제 세력이 지금 너무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싹 따내도 될 것 같아요. 이걸 따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겹순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1분 했는데 세력이 또 조금 더 좋아지면 밑에 조금 더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 한 2평 되는 땅에다가 배로 하루니까 꿀고구마를 심었었는데 세력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그 순을 다시 묻어줬습니다.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안 나와서 묻어줬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세력이 좋으니까 저도 요만큼 심어봤는데 한 15cm를 심어봤습니다. 원래 본요는 요 심기가 있고 이렇게 심어봤는데 작년에 재작년도 해봤는데 고마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. 이쪽에 달린 거는 달리는 것도 있고 안 달리는 것도 있고 조금이라도 더 놓으니까 요 한 2평 되는데 여기 한 단을 심었습니다. 한 35개 정도 되는 걸 심었는데 요거는 대박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. 요것도 몇달다리인데 이제 요것도 비상용으로 심었습니다. 요 토마토 요것도 이제 잘 살았고 요것도 이제 요 겹순을 떼 갖고 요 모종을 만들어서 심었는데 일단 잘 자랐습니다. 잘 안 죽고 잘 컸습니다. 근데 가지 이것도 이렇게 세력이 좋습니다. 이 대공이 망치만 해져야 엄청 커지거든요. 그리고 저는 항상 그 가지를 심으면은 가지가 나면은 벌레 담배 나방이든지 파박 나방이든지 구멍을 다 내갖고 먹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래 망을 씌워갖고 작업을 해봤더니 껍질도 아주 부드럽고 벌레가 안 따먹으니까 좋습니다. 이렇게 일일이 망 작업을 해줍니다. 이렇게 나게 되면은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파인 건데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것도 모종한 건데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있는데 너무 가물은 나니까 이것도 싹이 한 개씩 나고 있고 이렇게 다 죽으면은 새순이 안 납니다. 이렇게 새순이 날 수도 있겠는데 뿌리가 죽으면은 새순이 안 나고
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줄기가 다 끊겨도 요 다시 싹이 납니다.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. 요게 너무 가물어 갖고 이 심은 지 20개인지 10일이 넘었는데 이 다 죽을 정도면은, 그리고 이제 모종인 거 한 개씩 납니다. 직파인 건 한 개씩 납니다. 그 전에 앞전에 요 씨앗이 떨어졌던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, 5가지인데 2가지 잘라버리고 요래 3가지죠. 3가지를 요래 싹 한 뿌리에 3가지를 했는데, 아무래도 3가지를 뽑아내니까 이 열매가 크기가 좀 작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 나서 전부 다 보식한 거예요. 요쪽에 저쪽에 있던 걸 여기로 다 옮겨 심었고, 요건 다 씨앗을 다시 직파해 놨습니다. 요렇게 세령 참 좋아졌습니다. 그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은 이래라면 이래하고 저래라면 저래하는 게 아니고,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갖고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래 보면은 전문가도 있지만은 꼭 전문가처럼 올린 사람도 많으니 꼭 확실하게 알아보고 일단은 욕심을 안 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오이, 호박, 모든 작물들이 다 잘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두서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